도안에 대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L이라고 다 크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도안을 저도 내고 싶어서 속상한 점은 개정판이 바로 나와버려서 저는 너무 흡족했어요. 드디어 마지막 내년이요. 내년이요. 뜨개에 대한 열정이 울지말. 많이 궁금해 주시고, 자, 이번엔 뜨거웠던 여름을 어떤 뜨개로 시간을 보냈는지 7, 8, 9월을 합쳐서 보여드릴 건데요. 7월에는 그 뿌띠니뜨에서 나온 앨리스 탑을 2벌이나 작업을 했더라고요. 제가 사실 뿌띠니뜨 작가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게 많이 떠본 기억은 없어요. 완전 초창기에 나왔던 무슨 슬립오버라는 모헤어랑 섞어서 떴던 베스트 한 번이랑 모두의 모드티 한 번 떠보고, 그거 말고는 굉장히 작품이 많은데 제가 뿌띠니뜨 도안을 또 많이 떠본 적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마침 이사거실을 사용해서 나온 디자인이 여름에 제 스타일인 게 나와서 겸사겸사 작업을 해봤어요. 이제 이 실은 제펜스크 보뮬이라는 뭐라고? 트리오2하고 같이. 응. 설명하려고 그랬어. 미안. 뭐지? 얘는 제펜스크 보뮬이라는 실 2겹과 트리오2 한 겹을, 그러니까 총 3합으로 뜨는 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리오2가 이제 발매가 되면서 이사거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홍보성, 이제 작가들한테 아마 도안 의뢰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나온 디자인인데, 제펜스크 보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기마공법이라는 그 특수 공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귀한 실이고, 트리오2는 기존에 이제 트리오1이 너무 가늘다는 요청이 아마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굵기만 더블을 해서 만든 실인데, 그 실들끼리 조합을 해서 여름 옷인데 무려 바늘이 5mm예요. 대바늘 5mm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떠봤는데 진짜 빨리 떴어요. 3일? 3일 만에 떴나? 이게 바텀업이거든요. 원래 디자인이 바텀업인데 거기에서 제안은 해줘요. 내가 만약 기장 조절이 어려우면 요 반 갈라서 위에 뜨고 원하는 만큼 내려 떠라 라고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또 편물 방향이 바뀌니까 저 같은 예민쟁이들은 좀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이지 내보고 요 기장이 내가 어느 정도 되겠다를 이제 계산을 해서 저는 바텀업으로 작업을 했고, 바텀업으로 작업을 했고, 근데 얘는 5mm로 뜬 여름 옷이니까 일단 팔이 안 달린 데다가 이 옷은 네거티브 이즈로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네거티브 이즈가 뭐냐면 내 몸 둘레에 비해 좀 더 작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타이트하게 입어야 되는 옷이니까 실제 몸통 둘레보다도 작게 나오는 옷인데다가 막 여기저기 훅훅 파여 있어서 점점 면적이 적어져요. 그래서 뜰 때 정말 빨리 뜰 수 있어서 좋았고, 생각보다 입었을 때 그렇게 막 야한 느낌이 드는 옷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올여름에 진짜 잘 입고 다녔는데, 문제는 너무 빨리 떠지기 때문에 한 벌을 더 뜨고 싶었는데 이제 실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제펜스크 보뮤를 대체할 수 있을, 혹은 트리오2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실이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보뮬린이라는 실이 있더라고요. 이사과에서 나온 똑같이 면이 들어간 실인데, 그래서 이 하늘색 버전은 제펜스크 보뮬과 보뮬린으로 뜬 실이에요. 여기에는 트리오는 다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약간의 게이지 차이도 사실 좀 있어요. 보면은 하늘색이 살짝 더 크게 나오고 조금 더 두꺼운 느낌?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고슬고슬한 느낌도 있고, 형태의 안정감은 보뮬린 쪽이 더 우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둘 다 각자의 매력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뭐야? 말로 해주세요.
여기 신기하다 했었잖아요. 그 부분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캐치를 해주셨네요. 이 V넥이 갈라지는 부분, 이게 바텀업에서 이제 올라가는 디자인인데 V넥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클로즈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이제 줌 다시 풀어주시고요. 얘가 V 부분이 코를 늘렸다가 합쳤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그 뭐 도안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 공정이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깔끔하게 부위가 갈라지는데 심지어 실 늘어짐도 거의 없어요. 이게 제가 따로 매만져준 핏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부위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서 언젠가 제가 브이넥을 가를 일이 생기면 이 방법을 꼭 써봐야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만듦새가 훌륭한 디자인이라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역시 잘 나가는 작가님은 디테일에 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브이넥은 널리 전파해야겠다 해가지고 수강생분들도 꽤 많이 뜨셨고, 그리고 어깨 부분, 도안 설명이 나온 김에 뒤 어깨 부분도 경사뜨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경사뜨기를 억지로 넣어주진 않았고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경사뜨기가 형성이 되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보면은 나는 민소매 너무 민망해서 못 입겠어요 라든지 그런 이유로 작품을 이제 안 뜨시는 분들도 꽤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 사실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되고 누군가한테 뭐 팔이 달린 큰 스웨터를 선물하는 건 부담스러워도 이런 작은 옷은 선물용으로도 괜찮고 하니까 올 여름 되면 한번 떠보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나 혼자 입어도 되고, 뭐 얘는 진짜 경험해보기에 너무 품도 적게 들고 도안의 기발함도 있어서 완전 추천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월에 베리코치 가디건이라는 작품을 뜹니다. 얘도 엄청 오버핏이라 화면에 다 잘 안 담기는데 이런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얘는 이사거의 아란트이드라는 시를 저희가 이제 스테디로 들여오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도안을 찾아봤는데 어떤 도안이 있을까, 단독으로 사용된 도안 중에 사람들이 좀 호기심을 드러낼 만한 도안이 있을까 보다가 레이블리에서 요코 존슨이라는 작가님의 디자인을 발견을 해요. 이 아란트이드 단독으로 사용을 했고 이 도안의 포인트는 이 귀여운 주머니에 있습니다. 주머니를 완전히 다른 컬러감과 다른 굵기의 실을 사용해서 포인트를 주는 디자인이었는데 일단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도안이 엄청 친절한 데다가 엄청 디테일하고 오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완벽한 구조적으로나 뭐 설명적으로나 그런 도안을 내가 봤나 싶을 정도로 너무 완벽한 도안이었어서 직원 함트로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이 디자인을 저희 직원분들 모두 다 예쁘게 완성하셔서 이제 가을에 초겨울에 입고 다니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바닐라 쌤이라고 저희 수업해 주시는 분께서 카톡으로 함트도 진행해 주시고 그 안에서 이거 3벌 뜨신 분도 나왔고, 저희 의류반 수강생 중에서도 이거 입고 갔더니 막 친구분들이 너만 이렇게 좋은 걸 입으면 어떡하냐면서 막 떠달라 그래서 또 색깔 2개 추가해서 사가셔서 거의 완성 목전에 두신 분도 계시고, 얘는 정말 입었을 때 훨씬 더 귀엽고 예쁜 핏인데다가 생각보다 도톰해서 초겨울까지 외투로 입어도 손색이 없고, 그리고 생각보다 실이 많이 안 들어가요. 이거 뜨는데 아란트이드가 6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엄청 큰 사이즈예요. 얘는 파지티브 이제 거의 20cm, 30cm 내 몸보다 엄청 큰 형태로 입는 옷이라서 이거는 지금 스몰 사이즈고 이제 뜨요가 저 떠준 X 스몰 사이즈도 있는데 X 스몰은 그냥 딱 편하게 입는 느낌이고 스몰은 되게 방방한 핏으로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실이 6개, 7개 정도씩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외투, 그냥 얇은 가디건 아니고 외투인데 그 정도 실이면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품명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값을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디자인은 꼭 한 번씩 도안 때문에라도 떠보시면 좋겠어요. 도안이 너무 훌륭해서 진짜 건드릴 게 하나도 없고 오류도 하나도 없고 그 도안을 뜯어 틀리면 100%내 책임이 되는 그런 완벽한 도안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한 번씩 꼭 떠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 제가 진짜 소품 안 뜨거든요. 저는 이왕 뜰 거 복잡하고 어렵게 떠서 만족감, 성취감을 얻었으면 좋겠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소품을 진짜 안 뜨는데 지금 이 가방 개수 보이세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디자인의 작품이 나와서 스스로 2개를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2개를 뜨고 그리고 검은색도 갖고 싶어서 저희 남편한테 졸라서 검은색 가방까지 완성을 한 플로렌스 백이라는 이번에도 뿌띠니트 디자인이에요. 올해 뿌띠 언니 디자인이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얘는 바들 비우기하고 모아뜨기로만 무늬를 내는 디자인이고 근데 얘는 뜨는 거는 사실 금방 떠요. 뜨는 건 뜨는데 이제 안감 달고 지퍼 달고 가방 달고 그런 공정에서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호불호가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김에 뭐 가방 안감 다는 것도 한번 배워보면 그게 또 나한테 다 도움이 되니까 네, 이렇게 손바느질로 다 직접 안감을 달아줬어요. 저도 처음 해봤는데 역시나 우리 소잉 마스터 민영님의 코치 아래 지퍼도 직접 달아보고 그리고 가죽끈도 제가 따로 이제 오더 넣어서 가죽 실도 샀어요. 온갖 장비병은 다 갖추면서 이제 완성을 한 그런 이제 여름에 딱 매면 정말 좋아요. 핸드폰 넣고 립밤 넣고 간단하게 카드 지갑 넣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다닐 수 있게 너무 컴팩트하게 좋은 사이즈고 그리고 검은색은 검은색대로 또 이제 너무 이런 여름 지푸라기 색깔만 매면 또 질리기도 하고 그래서 검은색 버전도 떴는데 검은색은 검은색대로 가을까지 멜 수 있겠더라고요. 참 만족하면서 떴던 디자인이고 겸사겸사 저희 라벨도 달아서 제가 그 항상 말하는 느리지만 괜찮아 느리지만 괜찮아라는 문구를 이제 저희 또 직원분 중에 영어 능력자가 계세요. 소정님이라고 소정님의 도움을 받아서 문구를 좀 더 다듬어 가지고 라벨 작업을 해서 가방에 붙였더니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만족했던 여름날의 가방 완성작이고 9월에는 딱 하나 완성했더라고요. 귀하게 완성한 한 벌의 완성작이 요 비스티에입니다. 이 비스티에는 사실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제 오리지널 디자인은 아니고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저희 직원분 중에 민영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민영님께서 여행을 갔는데 되게 예쁜 레퍼런스 디자인을 하나 발견을 해서 직접 한번 딸한테 떠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탄생이 된 디자인이고 얘는 이제 이 비스티의 부분은 위에 가슴 부분은 이사거 트위드가 사용이 됐고요. 그 외에는 이사거에서 나온 실크 모헤어를 단독으로 사용을 했어요. 점점 이제 퍼져나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따로 코스 제한은 안 뒀고 아마 바늘 사이즈만 조정을 했던가 그랬던 것 같고 얘도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가 리본 끈으로 되어 있는 버전 아니면 아이코드로만 되어 있는 버전 이렇게 저렇게 베리에이션이 많은 디자인이었는데 보자마자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반팔티 같은 거 위에다가 입어주기에도 굉장히 좀 센스 있는 디자인이어서 제가 웬만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 들 것 같았는데 보자마자 일단 팔이 안 달렸잖아요. 팔이 안 달렸고 어깨가 끈이라니 이거는 너무 금방 뜰 수 있겠다 싶어서 후딱 떠가지고 얘도 완성을 했던 디자인이고 따님분도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잘 입고 다니셨다고 해요.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무래도 아이코드로 된 애들은 약해가지고 좀 늘어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위에를 살짝 묶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터버린 끈으로 마감을 해서 리본으로 마감을 해주셔도 되고
그러면 끈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10월에 완성한 작품 2개는 되게 가지수는 조촐한데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 있는 2작품입니다. 먼저 이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앞에 있는 거는 일종의 제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올해 처음으로 제 디자인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얘는 보그가 오랜만에? 아닌가? 오랜만이 아니죠. 처음인가? 강사과의 디자인 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약간씩 변동이 되고 이제 뺄 거 빼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보그 강사과 대반을 코반을 둘 다 이제 좀 개정판이 나왔는데 프로버가 디자인이 사실 막 제 마음에 많이 들진 않았어요. 이왕 뜨는 샘플인데 좀 더 마음에 들게 뜨고 싶었고, 그리고 그 교재에서 지도할 때 약간의 도안 변형은 이제 작업자가 만족하는 선에서, 그리고 무늬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첫 작품이니만큼 그렇게 많은 혼동을 주지 않는 한의 디자인의 변경을 해도 된다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크지 않은 무늬로 변경을 해봤고, 사실 폴로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폴로의 그 스웨터 느낌을 내는 옷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이랜드 2겹으로 뜬 작품이고요. 완전 스탠다드 핏이에요. 몸에 여유분도 엄청 많지 않고, 그리고 기장감이나 이런 것도 딱 제 몸에 맞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의 맞춤복이잖아요. 사실 보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다 내 몸을 체촌을 해서 거기에서 딱 책에서 지침하는 내용만큼의 여유분을 두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를 하면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완성했을 때 더 흡족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게 보그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히 좋은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상의할 것도 상의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바꿔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 교류도 하고, 저는 스터디 자체도 너무 만족스러운데 샘플도 나오고 그 샘플에 대한 만족감도 너무 높아서 사실 하반기는 이 강사과 스터디 하는 날을 엄청 기다리면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또 제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도 좀 많이 고민을 해보고, 아무튼 하이랜드의 또 재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하이랜드 울이 엄청 주목받고 있던 실은 아니었어요, 저한테. 얘는 저한테 하이랜드 울이 뭔가라고 생각해보면 오피리아 베스트에 들어가던 실이라던가 너무 가늘어서 얘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정도의 이미지였는데, 사실 합사할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하이랜드끼리. 근데 저는 같은 실을 2겹 잡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같은 실을 2겹 잡으면 걔가 가닥가닥 보이는 실들이 꽤 많아요. 한 몸처럼 붙지 않고 가닥가닥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하이랜드는 2겹 잡고 떴는데 그런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떴더니만 웬걸 너무 한 겹 같고 괜찮은데 실이 50g에 275m로 길기도 하고, 그래서 2겹으로 4mm를 떴는데 전혀 뭐라 그래야 되죠? 울렁불렁하고 좀 부담스러운 핏이 아니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흡족했어요. 그래서 10월 달은 하이랜드의 재발견이지 않았나. 왜 또 그러냐면 그 다음 작품도 하이랜드이기 때문이에요. 얘는 하이랜드 한 겹으로 작업한 코바늘 지도원 숄칼라 자켓이라는 작품의 변형이에요. 사실 원작은 칼라가 이렇게 둥그렇지 않고, 그리고 기장이 좀 긴 편에다가 소매도 긴 소매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각 작품마다 그 작품을 왜 배워야 하는지 그 에센스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칼라를 다는 게 목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저의 흥미가 좀 더 유발될 수 있는 쪽으로 변형을 하고 싶었고, 선생님도 그렇게 맞춰서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고, 레퍼런스 디자인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다가 한나쌤이
보여주셨던 어떤 예쁜 좀 그 디자인은 좀 더 굵은 실로 청키하게 뜬 가디건이긴 했는데 쉐입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따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컬러 트임점을 좀 많이 낮춘 거라던가 둥근 컬러 같은 경우에는 한나쌤 사범 작품을 보고서 저렇게 둥근 컬러를 달아도 되게 귀여우면서 예쁘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참고를 했고 그리고 무늬 같은 경우도 이 루바브 컬러랑 정말 잘 어울리는 무늬였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보리수 열매 같기도 하고 앵두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색이라던가 소재에서 굉장히 많이 잘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고 단추도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단추에만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가지고 있던 단추를 사용을 했어요. 언젠가 이 예쁜 단추를 써야지 하고 사놨던 단추가 있는데 걔를 이제 잊고 있다가 아무리 인터넷에서 뒤지고 뒤져도 이 폭에 맞는 이렇게 직경을 가진 데다가 색깔도 실 색깔이 워낙 독특한데 단추를 톤을 맞춰야겠는 거예요. 얘를 흰 단추도 달아보고 막 유리 단추도 달아보고 빈티지 단추도 달아봤는데 다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가 딱 4알밖에 없었어요. 이 단추 딱 4알밖에 없었는데 얘를 달고 나니까 그제서야 너무 속이 시원한 거 있죠. 아, 이거였다. 이거를 달려고 내가 그 옛날 소비를 했었나 보다. 역시 허튼 소비는 없다면서 두면 다 쓸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완성을 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일본 출장 갈 때도 한번 들고 갔어요. 거기 가서 헬가한테 보여줬는데 헬가는 아무래도 대바늘 작품만 디자인하다 보니까 코바늘이라는 거에서도 굉장히 흥미를 보였고 특히 이 모서리를 굉장히 눈여겨봤어요. 이 모서리가 딱 자로 잰 듯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거에서 굉장히 흡족해 하더라고요. 저랑 약간 결이 비슷한 것 같아. 좀 집착적인 부분이라던가 쉐입에 있어서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굉장히 공통적으로 좀 말이 안 통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막 표현도 하면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이 모서리를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모서리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캐치해서 알아봐 주니까 전 또 고맙더라고요. 하이랜드의 재발견이었던 10월의 작품은 보그 대바늘 강삭과 샘플이었던 라운드 넥 프로버하고 그리고 보그 코바늘 지도원의 숄 컬러 자켓 이렇게 2점입니다.